이따가 6시에 이태원에서 이태원 참사 49제가 열려요. 시민 추모제인 거죠. 근데 오늘 오전에는 조계사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제가 열렸습니다. 이미. 관련한 사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영정이 놓여 있잖아요. 저게 정상이었는데 누가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름과 영정을 올리면 2차 가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조계사에서 지금 49제를 했습니다. 이따가 6시에는 시민 49제가 열리는 거고요. 사연 하나하나를 주로 진보 언론들 위주로 이렇게 사연을 보도하던데 읽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렇게 꿈 많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또 마약과 연결시켜버리는 저들 하는 짓 보면서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당하는 사건이 된다고. 그 국화꽃만 있었던 분향소의 모습을 다시 떠올려 보면 그때는 정말 어떤 감정도 잃지 않았는데 저렇게 영정 사진들이 다 놓인 분향소를 보니까 추모할 수 있는 곳을 보니까 너무 감정이 막 이렇게 바뀌는 게 정말 저들이 원했던 거는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았던 거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 저 녹사평역 근처의 광장이 대통령실에서 걸어서 5분도 안 걸려요. 3분이면 걸어갈 겁니다. 차로 가면 1분도 안 걸리는 곳이에요. 오늘 6시에 대통령이 못 온다면 누구 한 사람이라도 보내는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겁니다. 그 사진과 위패 없는 영정, 윤석열이 일주일 내내 나타났었어요. 마치 출근 도장이라도 찍는 듯이 그렇게 했었는데 진짜 추모 현장에는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김민아 창원시의원 항해하러 직접 내려갔어요. 유족들이. 어떻게 이런 나라 만들죠? 김민아는 인간이길 포기했다. 관련 사진 잠깐만 볼게요. 이태원 참사 혐오 발언 창원시의원에 대한 고소 고발 및 항의 서한 전달 기자회견. 천인 공로할 패륜. 악덕 김민아는 사퇴하라. 이게 일반 시민들이 아니고 유가족 분들이세요. 어떻게 이런 나라 만드냐고. 근데 그게 예상이 되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도 박근혜 때랑 똑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을 한치도 안 벗어나. 거기에 2차 가해하는 그 일베류 이직들까지 포함하면은 정말 지긋지긋해요. 어떻게 역사를 이렇게 똑같이 반복시키지?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나는 법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번에 한번 그런 법 만들려다가 지금 아직 못 만들고 있는 게 5.18을 폄하하는 이런 법을 만든다거나. 근데 이번에 김민아 같은 사람이 정확하게 법의 처벌을 좀 엄하게 받아야지만 이 다음에도 좀 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전에도 세월호 때도 차명진 이런 사람들이 막말 엄청나게 했잖아요. 주호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사고 아니냐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 그때 그 말을 하고 나서 그 여론이 굉장히 악화됐던 거를 안다면 지금 김민아 사건 사실 권성동도 했으면 좋겠는데 권성동에 비해서 김민아가 어떤 정치적인 무게는 덜하지만 말이 심했기 때문에 지금 창원까지 내려간 것이지만 정치적 무게로 봤을 때는 사실 권성동도 사퇴하는 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법만 서 있었어도요. 진짜로 단두대에 올리고 싶어요. 아니요, 법은 있어요. 법은 있는데 모르는 척하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밥떡크미는 안 보이고. 뭐 사자 명예훼손 뭐 아니 사자 명예훼손이 아니라 얘네들은 그 유가족에 대한 직접적 명예훼손을 했어요. 시체 장사하냐? 그게 왜 명예훼손이죠. JTBC 엊그저께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중환자실 간호사가 환자들 비방하는 글을 썼다고 막 나와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간호사 해도 되냐? 막 그 사람들이 우려했다. 뭐 간호사들 뭐 대나무 숲 그런 데다가 뭐 환자를 비하하고 환자를 위험하게 하나 발언했다. 그냥 중환자실 간호사예요. 그 도덕적 잣대를 정치인들한테 왜 안 갖다 놔요? 아니
자기 돋보이고 싶고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고 싶어가지고 중환자실 간호사 하나가 자기만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 글 올려놓은 거 그거는 조리돌림하고 10분씩 15분씩 이런 사람 간호사 하면 안 된다 기사 쓰고 방송하면서 그러네. 왜 대통령 부인이 돋보이고 싶어가지고 자기 경력 조장하고 논문 조장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까? 정치인들을 국민들이 뽑았어요. 시의원도 국민이 뽑았고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았어요. 사람한테 막말하는 게 그렇게 위험하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그것도 국민이 투표로 뽑은 공적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민들한테 대놓고 시체 장사하냐 애들 놀러 가는 거 못 막아놓고 횡령될 수 있다 뭐 그거 가지고 나라 돈으로 친북 교육할 수 있다 그딴 소리에는 어떻게 그렇게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런 이야기 너무 공감 가는 게 지금 그 뭐 자식들 갖고 장사한다는 얘기에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한테 장사를 한다니 나라에서 위로금이라고 2천만 원을 주었다. 우리 아이들 연봉도 안 된다. 그 돈은 저도 있다. 다시 돌려주고 내 새끼 살려줘라. 시민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요. 국민의힘 의원들 윤석열 대통령 죽으면 그 권력을 관에 넣어갈 수 있냐? 가지고 있는 재산은 10원짜리 하나도 관에 못 가져간다. 살아있는 동안 사람답게 살기를 바란다. 사람이 아닌 것들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지금 그때 출퇴근하듯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완벽한 쇼였잖아요. 네. 그 분향소 가는 게. 그리고 와서 그 주에 무슨 행사가 가지고 웃고 쳐다빠지면서 따봉하던 바로 그 인간. 그 인간이 지금 어떤 식으로 이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는지 우리가 다 그냥 눈으로 봤잖아요. 참사란 말씀은 안 되고 희생자란 말씀은 안 되고 영정 유폐 없이 그냥 분향소 만들어가지고 끝.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족들한테는 아직 사과 한 번 하지 않고 있는 금수만 더 못한 자. 뭐가 옳고 틀린지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 이상민은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야 희생자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정부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나 같은 게 있는데 국정조사나 지금 수사를 해도 이상민이 그 자리에 차고 앉아 있으니 진상규명 자체가 안 됩니다. 행안부나 이런 데서 자료를 아예 안 줘버립니다. 그 국정조사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런 짓 하고 있어. 진짜로. 그래서 지금 그 김민아에 대해서 즉각 제명해라. 근데 제명하면요 비례대표직 유지한다 또? 제명해버리면? 비례대표니까. 아,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근데 방법이 없어요. 현행법상으로는.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근데 그 김민아의 그런 발언들이 사실은 윤석열 때문에 생긴 거라고 하면 틀린 말이 있겠어요? 맞아요. 아니죠. 당연하죠. 윤석열이가 나는 그걸로 퉁쳤다? 관심 있는 척, 뭐 하는 척에 쇼를 한번 했잖아요. 그 후로 진상규명이나 이상민 해임 등에 대해서는 쌩까고 있으면서 딱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일배류, 그게 시의원이든 누구든 간에 그 윤석열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니 윤석열이 이 사건을 그렇게 바라보고 하니까 국민들이 이제 동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동조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이 과정에서 극단적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눈치를 보는 거 오로지 딱 한 명이에요. 국민이 아니에요. 윤석열이 듣기 좋고 윤석열이 받아들이기 좋은 그리고 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쟤는 열심히 하네 라는 느낌이 들 만한 발언을 그냥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보 아니고 자기가 이런 글을 올렸을 때 논란이 될까 몰랐겠습니까? 아마 이 글 올려놓고 다른 사람들 보라고 올려놓고 신문기사 스크랩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 아직 기사 안 나지? 이러면서. 출당되고 제명된다. 나중에 어느 순간 슬그머니 복당됩니다. 그러고 어디 좋은 데 나갑니다. 이게 권력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마음이 그 국민의힘 그런 애들한테 그냥 투영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윤석열 눈에 띄니까. 아니, 김민아가 국민 감정으로서는 이 사람은 뭐 윤리위에 제소 이런 게 아니라 사실 마음속으로는 사형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 김민아가 이전에 우리 질병청장님 있잖아요. 정은경 청장한테도 막말을 썼더라고요. 거울도 안 보고 나오냐, 안 씻고 나오는 것 같다, 더럽다 막 이러면서. 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은 정치인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걔들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내가 오죽했으면 김민아 식으로 내가 폄하 발언했잖아. 그 여자는 그냥 뚱뚱한 동네 아줌마라고. 그것도 일배 성향 갖고 있는 그런 애들이 시의원하고 자빠졌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바보들이 모여 있잖아요. 바보들이 모여 있으면 자기네들이 정상적인 줄 알아요. 예. 자, 빨리 진행할게요. 근데 이 김민아 발언을 보도를 한 신문이 있고 안 한 신문이 있고 그래요. 한번 볼까요? 지금 엑스표 쳐져 있는 곳이 김민아 발언을 보도 안 한 곳이에요. 동아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TV조선, 채널A. 그러니까 여기에는 조중동하고 조중동이 되고 싶어하는 신문들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발언 자체를 갖고 쌩까버립니까? 이게 민심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예 무시해버린 거죠. 그래서 기레기란 소리 듣는 거예요. 조중동은 김민아의 폐륜 발언을 보도를 안 하고 기대했던 만큼 역시나. 왜 안 했겠어요. 네. 저 발언의 파급력이 그 정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악마들 두 번째 한덕수입니다. 그 자기 친구들이 바로 옆에서 죽어가는 걸 봤던 생존자 고등학생이 극단적 선택으로 이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가 한 말이에요. 좀 더 굳건했으면 어땠을까? 좀 더 굳건하고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면 좋지 않았을까? 이게 한덕수는 내가 봤을 때 아주 무능의 천지판인 것 같은 게 이 사람 자체는 공감력이 윤석열보다 떨어지는 것 같아. 결국 핵심이 뭐예요? 그 고교생이 굳건하지 못해서 죽은 거다는 얘기잖아요. 죽인 놈이 할 말입니까 그게?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외신 기자회견 할 때도 본인이 하는 시덥잖은 농담해놓고 웃고 했던 것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상처받았었습니다. 한덕수는 국무총리를 할 수 있는 깜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된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눈치가 있길 하나 태도가 올바르길 하나. 저 사람은 그냥 심한 말 나올까 아니, 그러니까 이번 정권에서는 총리를 하는 거예요. 총리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게 무능한 자가 그 자리에 있어야 윤석열 일당이 해먹기 좋거든. 그러니까 한덕수도 같이 해임건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각 능력 없고 이렇게 이런 말은 우리랑 너네는 달라라는 선민의식이 진하게 깔려 있는 그런 발언에 지나지 않고 우울증 같은 거 그거 마음 약한 사람이 걸리는 거야 그런 그런 생각인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술 먹으면 우울증도 되니까. 감기 같은 거니까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무능한 총리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예, 지겹습니다 진짜. 이런 정부,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 본인이 치료받고 싶어하는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면 정부로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야 되는. 뭐 했어요? 뭘 도와주고 뭘 지원했어요? 유가족들끼리 만나지도 못하고 피해자들끼리 만나지도 못해서 서로 간에 자기들까지 이게 누구하고 정신과 의사하고 상담한다고 해결될 일입니까? 자기 친구들이 옆에 있던 자기 여자친구들, 자기 친구들이 갑자기 눈 뜨고 보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그것도 서울 한가운데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다 죽었대요. 어디로 가버렸대요. 얘가 겪는 고통은 같은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신과 전문의도 이걸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박탈해놓고 뭘 지원했다고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걔 중에 하나라도 좀 정상인 인간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이나 한덕수나 이상민이나 한결같아요. 공감 능력 제로인데다가 이자는 한덕수는 그렇죠. 뭔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신문 보고 하는 그 정도 클래스잖아요. 대단하다 진짜. 아 그러면은 김민아 발언 몰랐겠네요. 예. 신문에 조중동이 안 났어. 나오니까. 신문에 안 났어. 지가 보는 신문에 안 나오니까 몰랐겠다 진짜. 이번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2구 참사 청년 추모 행동이 저걸 레이저라고 하나요? 저 지금 벽에다가 쏘는 거 있어. 빔 빔 프로젝트로 쏜 거야? 빔 프로젝트 그랬을 쐈을 것 거예요. 같아요. 예. 진짜 훌륭하지 않습니까? 왜 지켜주지 못했나요? 12구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 인정하라. 대통령이 공식 사과하라. 근데 여기서 또 악마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직접적인 가장 책임자 중에 하나가 용산구청장이잖아요. 그 박희영이 이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아이폰으로 교체를 해. 그리고 비밀번호도 안 알려줘. 어디서 많이 본 스킬 아니에요? 한동훈. 진짜 한동훈이 좋은 거 가르쳐 준 거죠.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죠.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사가 일어난 지 그러니까 5일 만에 바로 바꾼 거거든요. 뭐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변경을 하기도 하고 텔레그램 자체도 다 싹 지워버리고 그 뜻은 뭘까요? 그 안에 누구와 연락을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첫 번째로 저는 권영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어떤 지원 요청, 뭐 경찰 병력 지원 요청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걸 뭐라고 직무유기라고 해야 되나? 직무유기. 그런 것들이 드러날까 봐겠죠. 기본적으로는 그게 무엇이든 간에 심지어 용산구 예산을 윤석열의 대통령 관저 도로 가는 데 썼잖아요. 근데 용산 구민들은 들어가지도 못하는 곳에 예산 전용 불법. 그러면 박희영 같은 경우는 윤석열한테 사실 조공 바친 거 아니야. 뭐 그런 관계들이 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참 한결같은 스킨. 나중에는 비밀번호 알려줬다고는 하는데 휴대폰 아이폰으로 바꾸고 비번을 한 22자리 딱 걸어놓고 그러면 결국 한동훈이가 뭐 그런 놈인데 뭐. 아니 나중에 비번 가르쳐줬다는 게 의미가 없는 게 되게 뭔가 있는 것처럼 비번 가르쳐줬다 이런 말 하는데요. 핸드폰 바꾼 지 5일 됐는데 그러니까. 비번 줘야 뭐예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 같이 용산구에 있던 문인환이라는 안전건설교통국장도 화장실 변기에 빠뜨렸다면서 바꿨다는데 휴대폰을 바꿨다는데 이건 조직적으로 정보를 은폐하겠다는 거죠. 저번에- 아니 요즘에 용산구에서. 휴대폰 다 방수돼. 저번에 그 김봉현한테 술 얻어 먹었던 검사들이 핸드폰을 싹 버렸는데 버린 이유가 마누라랑 싸워서 한강에 던져버렸다. 이것이 바로 삼성이 휴대폰 강국인 이유입니다. 어쩌고 이 공무원들의 희생, 내수를 살리기 위한.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그런 놈인데 뭘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해서 기득권들이 자기들 기득권 지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지금 뭐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김진표 중재안, 그러니까 이제 그 법인세 낮추는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은 받았어요. 근데 국민의힘이 거부를 하네. 예산안 통과 안 시키고 싶은, 끊임없이 돈 많은 재벌들을 지키고 싶은, 이상민도 지키고 싶은. 아유. 그러니까 국힘이 안 받은 거는 이 법인세도 있지만 우리가 그 해안부 경찰국이랑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삭감 받아들일 수 없다. 예비입으로 쓰는 거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예산 인정해달라라는 요구인 것 같은데 국힘은 어떻게 해도 협의가 안 되고 그다음에 약속했다가도 깨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중재안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좀 민주당이 강하게 나가야 계속 되지 않나. 채우통첩하고 있는데 요건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켜버려야 돼요. 지금 이 상황 그렇게 이게 보는 저는 거고. 좀 그렇게 보여요. 왜 솔로몬의 뭐 판결 중에 막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서로 내 아이다 하니까 아이를 갈라라 했더니 울면서 아이를 저쪽에 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제가 왜 그걸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얘네들은 그거예요. 얘네들은 어차피 국가 같은 거 관계없어요.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돼. 근데 결국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고 하면 국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또 서민 경제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린 몰라. 나는 버틸 거야. 우리 이거 안 해주면 안 해줘. 정말 끝까지 가고 가면 어쩔 수 없이 통과시켜주지. 지들이 어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통과시켜주면 그때 거 봐라. 우리가 이겼잖아. 민주당이 발목 잡아서 못했어. 이렇게 가도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서 이번에는 갈라주세요. 언론이 그렇게 하거든. 언론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요. 문제. 네. 갈르면 어떡해. 알겠습니다. 나는 뭐 어떡해. 서민 경제.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통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상식적인 세상인 거예요. 누군가가 아픔을 당했을 때 같이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근데 얘네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알량한 그 세상에서 제일 모자란 대통령 하나 지키겠다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국정감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이 정말로 12구 참사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나타나서 자기 조치를 한 건가? 드러날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숨기는 거야. 이상민 지키겠다고 정도가 아니라. 아유, 그냥 악마 같은 자들 이야기했습니다.